자, 12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우리나라 주거비용이 비싸다고 하는 사람들, 북유럽이나 일본, 미국 등 다른 선진국들 수입 대비 월세 비중 보면 까무러치겠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우리나라 주거비용이 사실 우리나라 안에서 비싸긴 해요. 특히 서울 같은 데 많이 비싸죠. 서울. 내가 서울 사는 분들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돈을 못 모은 사람들이 많다고 하잖아. 뭐 여러가지 이유 있겠습니다만 돈을 못 모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주거비용이 많이 발생해요. 주거비용이 뭐냐, 이제 월세죠. 월세 관리비. 집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이게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서울 사람들이 지방을 걱정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위에 사는 분들 걱정이 돼. 아니, 대부분 원룸이에 월세잖아. 솔직히 통장 까봐가지고 얼마나 모으는지 보여줄 수 있습니까? 많이 못 모아요, 여러분, 진짜. 왜냐면 주거비용이나 이제 그런 식재료비, 뭐 배달 음식 같은 거 나가는 돈이 많아가지고 정말 돈을 많이 버는 거 아니면 모이는 게 없어요, 여러분. 쪼들립니다, 이게. 근데 우리나라보다 월세가 비싼 나라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옆 나라 일본만 보더라도 만약에 서울에서 만약에 이제 원룸 같은 거 50만 원이면 일본 도쿄 같은 100만 원이에요. 오사카 시내 같은 데 거의 100만 원 가까이. 같은 평수에. 훨씬 더 비싸, 이게. 뭐 다른 선진국하고 비교하면 뭐 더 비싼 데도 있겠죠. 예, 서울 같은 데가. 근데 우리나라에서 보면 서울이 좀 많이 비싸긴 해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근데 왜 비쌀 수밖에 없겠어요? 사람들이 자꾸 살려고 하니까.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서울 월세는 더 비싸면 더 비싸지 덜하지 않을 겁니다. 월세는 무조건 올라간다 보시면 돼. 서울 쪽은. 서울이나 수도권 쪽은. 왜냐? 이미 전세 사기 때문에 전세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보다는 월세로 가자는 분위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월세 수요가 많은 거죠. 그리고 젊은 사람 대부분 1인 가구고. 홍콩은 말도 안 돼 비싼 거죠. 홍콩은 그 뭐 세계 수준으로 비싼 거고. 홍콩은 막 진짜 다 늙어 빠진 그런 것도 막 100만 넘게 받잖아요. 이게. 홍콩 같은 데는. 뷰도 안 좋고 맞잖아요. 완전 닭장처럼 만들어졌는데 그런 데도 막 엄청 비싸 이게. 난 그래서 개인적으로 서울에 자취하는 분들이 걱정이 되는 게 서울에 산다고 다 잘 사는 게 아니거든. 서울에 산다고 어, 잘 산다기보다 힘들게 사는 분이 더 많거든요. 특히나 1인 가구는. 그리고 서울에 뭐 직장이 많다? 뭐 직장이 많겠지. 근데 좋은 직장은 정해져 있습니다. 좋은 직장. 뭐 서울에 일자리가 많다고 하는데 일자리가 많다는 거지 좋은 일자리가 많은 건 아니거든요. 막상 일해보면 알잖아. 그게 좋은 일자리인지 아닌지. 좋은 일자리로 일했으면 돈이 모여야 될 거 아니야. 돈을 못 모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는 좋은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의 좋은 일자리가 뭐야? 제가 눈에 얘기하죠. 전문직, 그리고 대기업 본사, 그리고 IT 기업, 그리고 증권, 금융, 방송국, 신문사, 언론사, 병원 이런 거란 말이죠. 근데 이런 쪽의 일자리는 엘리트들이 있죠. 정말 스펙 좋고 학벌 좋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 중에 들어갈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죠. 사실상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일자리 구하도 뭐 구하겠어? 보통 서비스업이나 이제 사무직 같은 거 구하겠죠. 보통 서울 쪽은 블루 칼라 일자리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화이트 칼라죠. 화이트 칼라. 일자리가 많다는 거지 무조건 돈을 많이 번다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수도권 가더라도 돈 버는 거로 다 나가면 이건 사실 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겨야 돼. 어떤 식으로든 남겨야 됩니다. 결국 내가 돈을 모아서 자산을 축적하지 않는다면 저렇게 그냥 이제 뭐 연명하지 사는 건 사실 난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문제 생깁니다. 제가 봤을 때 서울이나 수도권은 나중에 우려하는 게 뭐냐면 거대한 도시 빈민들이 탈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요즘에
뭐 시는 빈곤층이나 시는 빈곤층, 젊은 빈곤층이라고. 대부분 그게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습니다. 왜냐 그쪽에 다 그렇게 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일은 하는데 모이지가 않는 거야 이게. 그냥 먹고 사는 거 끝나는 거, 먹고 사는 걸로. 젊을 때는 이게 좋은 건지 알겠죠. 그냥 어떻게 경력 쌓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경력 쌓고 못 내려와요. 왜냐하면 그 수도권에 일했던 경력이 지방에서 안 쳐줍니다. 이게 이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이 시연이 오늘 좀 이상한데 많이.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내가 수도권에 IT를 했어요. 지방 가서 IT 뭐 할 거야 이게. 반도체도 있잖아요. 반도체 공장이 딱 한정적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경력이라는 것도 좀 비슷한 업종의 경력이 아니면 경력 인정받지 못해요. 애초에 사무직은 경력 자체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올라가더라도 좀 생각을 좀 진지하게 해보시기 바랄게요. 어떤 일 할 건지, 얼마를 벌어서 얼마를 남길 건지. 예. 그냥 남도 올라가려 나도 올라가겠다. 올라가는 다 이유가 있다. 나 한국 사람들 제일 그 어이가 없는 문논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들이 하는 건 다 이유가 있다. 이유가 없어요 이게. 그럼 남들이 하면 다 잘 돼야 되는데 왜 잘 되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항상 따라하기만 할 뿐. 지금 이것도 봐야 돼. 이것도 지금 젊은 사람들 많이 올라가 산다고 하지만 봐야 돼. 실제로 사람답게 사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게. 그리고 분명히 정착하지 못한 사람이 나중에 문제 생깁니다 이게.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쥐뿔도 없는 것들이 가온 살아서 서울 사는 게 노예입니다. 경기도나 인천에 방 잡아도 될 건데. 근데 그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보니까 인천이 방값이 진짜 싸더라고요. 정말 싸더라고. 수도권이 맞을까 싶은 정도 정말 싸더라고. 근데 저게 왜 싸냐 하면 아무래도 서울하고 거리가 멀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있어. 뭐냐면 경기도나 인천 쪽 가서 이제 집을 구하면 상대적으로 싸게 구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만큼 동선이 많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동선이. 이 서울 같은 지역은 거리에 비해 이 교통 신호나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게. 그래서 거리에 비해 시간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지하철 나오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가는 시간도 많이 걸려. 그래서 이제 거리가 멀어질수록 이제 출퇴근 시간이 더 걸리겠죠 이게. 그 가고 하더라도 뭐 내가 옷이 싼 데 가겠다고 하면 외곽으로 빠지는 게 맞지. 보통 서울 인근 경기도로 하면 부천이나 부천, 안양, 일산 정도 되겠죠. 고향이죠. 예. 근데 뭐 내가 좀 월세 아끼겠다면 그렇게 해야 돼야지 이게. 근데 막상 여러분 뭐 주변에 뭐 서울 쪽에 자취한다고 하는 사람들 막 놀러 가보면 진짜 내가 생각했던 거 많이 달라가지고 놀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어떤 서울의 모습이나 실제로 자취한 사람 집에 가보면 놀랜다니까요. 열악하게 살아가지고.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열악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해야 돈이 모이거든.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버는 건 뻔하단 말이에요. 버는 건 뻔한데 그렇다고 뭐 신축 들어가면 월세 비싸기 때문에 거기에 생활하면 주거비용 돈이 다 나가서 돈이 모이지가 않아. 그러면 최대한 싼 데가 있는데 최대한 싼 데가 있긴 하죠. 근데 그런 싼 데는 막 산 위로 쭉쭉 올라가야 된다거나 예. 뭐 인프라가 없다거나 지어진 지 오래돼가지고 좀 부실하거나 그런 데 가야 돼 이게. 아니 공간이 좁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택을 해야 되죠. 내가 돈을 모아서 좀 나중에 좀 미래를 보겠다고 하면 뭐 서울에서 이제 좀 변두리 같은 데 가야겠지. 많이 변두리. 반지하도 가봐야지. 반지하 같은데. 네. 저는 관악구 같은 데는 반지하가 엄청 많거든요. 근데 돈 아끼겠다 하면 또 그런 데 살아야겠죠 이게. 물론 뭐 돈도 없는데 막 서울에 버팅기면서 서울 부시 부리는 게 좀 문제 있긴 하지만 근데 서울에 사는 것도 나름 이유가 있어요 이게. 너무 멀어지니까. 예, 외곽으로 빠져 너무 멀어지다 보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내가 뭐 그 윗지방에 산다 하더라도 뭔가 나아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삶의 수준이 나아지는 게 있어야 돼. 삶의 수준이 나아지게 하려면 돈이 모여가지고 지금 사는 데보다 넓은 집 가야 돼. 아니면 이제 월세 전세로 간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럼 돈이 모아야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서울도 지금 일자리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서울도 예전에 비해서 안 좋아진 게 뭐냐 하면 서울도 중소기업 채용 보면 형편없습니다. 이게 요즘에 계약직 많아졌습니다.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서울 같은 데 보면 사무직 같은 데 보면 계약직 파견직 많아졌습니다. 정규직 많이 안 뽑습니다. 중소기업도 뭐 돈을 엄청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지원자는 많아요. 알바도 옛날처럼 막 이렇게 장시간 뽑아 쓰지 않습니다. 서울도 요즘에 주휴수당 안 주는 곳 많이 생겼습니다. 알바를 쪼개서 쓰는 것도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 일자리지 무조건 좋다고 볼 수는 없는 거야. 질이 안 좋으면 당연히 뭐 매달 버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겠죠. 그러면 내가 돈을 모으려면 정말 지독하게 아껴야겠죠. 지독하게. 뭐 정말 저 서울에 살겠다 마음먹은 분들은 내가 미래를 생각한다면 정말 지독하게 아끼셔야 돼. 지독하게. 아, 배달은 거의 안 되셔야 되고 웬만하면 대중교통이하고 인터넷 쇼핑도 정말 필요한 것만 쓰고 정말 수건 쥐어짜듯이 쥐어짜내야 될 겁니다. 안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좀 힘들다고 봐요. 정말 돈을 많이 벌지 않는 이상은 한 세후 400 이상 벌지 않는 이상은 딱히 그렇게 뭔가 좀 비전이 안 보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혹시나 이제 지금 서울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내가 지금 돈이 안 모인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야. 진짜 말은 안 하지만 진짜 많아 이게. 그럼 걱정하셔야 돼. 난이 계속 뭐가 월세는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내가 돈이 모인 게 없다. 이거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 그럼 지금부터라도 뭔가 문제점이 있으면 돈 나가는 게 있으면 줄여 나가셔야 돼. 안 그러면 나중에 정말 도시 빈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12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